처음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10년 이상 여러 오피스텔에서 살아봤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20년 전이라서 오피스텔을 대체할 만한 곳은 아파트뿐이었다. 그래서 보안이나 시설 그리고 관리가 편한 압도적인 장점으로 인해 오래도록 오피스텔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피스텔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택이어도 주차뿐만 아니라 보안과 엘베 그리고 노후화되지 않은 시설 등이 주택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서 오피스텔의 단점을 감수하지 않아도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 오피스텔의 단점을 나열하자면 우선 같은 금액 대비 공간 크기가 주택보다 작다. 관리비 포함하는 기준, 비슷한 연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방이 하나 줄어드는 크기를 감수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오피스텔을 미니 아파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좁아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혼자 살 때는 7평 오피스텔도 방 하나 아파트처럼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집에서 일하는 지금은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오피스텔에서는 투룸을 구하는 경우는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은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덥고 추울 수 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를 넣다 보니 답답하지 않도록 창은 통창이어도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은 원룸의 경우에는 한 곳밖에 없다. 결국 열기와 냉기를 차단할 베란다가 없고 좁은 창문 하나인 원룸에서는 당연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닫는 창문은 심지어 모기장이 없는 곳도 있다. 환기가 안 된다는 건 여름에는 당연히 찜통 수준이 더위를 예상해야 하고 좀 더 에어컨을 가동해야 한다. 그 전기는 개인이 쓴 것뿐만 아니라 공용 전기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당연히 관리비가 크게 오른다. 주방 분리가 안 된 공간이라면 간단한 조리만 해도 음식 냄새가 이불에 배고 여름에는 열기가 온 방 안에 가득하게 된다. 게다가 여름에는 좁은 오피스텔에서 무언가를 해먹으려고 하면 라면만 끓여도 집이 금세 더워진다. 그리고 베란다가 없기에 세탁기 소음도 아무리 적다고 해도 베란다에 두는 것보다는 소음이 있다. 베란다가 없으면 이뿐만 아니라 잡다한 카트 같은 짐이나 계절 가전 등을 따로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지금은 베란다가 있어서 기름기 있는 전을 부칠 때 베란다에서 해먹으니 따로 집에 냄새가 배일 우려가 적다. 세 번째는 편차가 심한 높은 관리비이다.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이 보통 열병합이고 냉방은 시스템 냉방이다. 실외기가 개별적으로 있지 않은 통합 실외기인데 아파트와 달리 기본 관리비도 비싼 오피스텔에서 냉난방을 가동해야 하는 시즌에는 아예 냉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건물의 기본 냉난방이 가동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몇만 원씩 오른다. 만약 오피스텔을 보러 갔을 때 보일러실이 따로 보이지 않고 시스템 에어컨이라면 보기는 좋아 보여도 관리비 폭탄을 감수할 생각이 아니라면 피하라고 하고 싶다. 그래도 그나마 보일러실이라도 있다면 쓰레기 봉투라도 거기에 놓을 수 있다. 신도시는 요즘 개별 냉난방 대신 열병합으로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최소 몇백 세대, 많으면 1000세대 이상 있는 곳에서 가동해서 개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줄어든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한 동이나 두 동에서 많아봐야 100세대가 넘는 수준이라서 아파트와 비교해도 관리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냉방도 중앙냉방이라면 일부 세대만 에어컨을 틀어도 건물 전체에서 쓰는 집 크기만한 실외기를 돌려야 한다. 원래 살던 집은 중앙냉방으로 지어졌으나 그래도 다행히 몇 년 지난 건물이라서 거주자들의 항의가 있었는지 개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 에어컨 요금인이 부담 없이 냉방을 하고 쓴 만큼 전기세를 냈다. 이 실외기의 크기는 건물의 세대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웬만한 원룸 크기이다. 여름 시즌이 되면
한 집만 에어컨을 키더라도 그 큰 실외기를 돌려야 한다. 그러면 나는 에어컨을 키지 않아도 그 가동료를 관리비로 내야 한다. 3룸 오피스텔에서 한 번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지냈는데도 기본 가동료가 17만 원이나 부과되어서 경악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최근이 아니라 10년 이상 전이었다. 개별 에어컨을 마음껏 써도 전기세 10만 원이 넘어본 적 없는 내게 쓰지도 않은 에어컨 분담금이 그 정도라는 건 이해 못할 수준이었다. 그래서 거주자들이 항의를 해서 다음 해에 개별 에어컨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큰 실외기가 내 집 앞과 가까이 있거나 보이는 위치라면 조심해야 한다. 일반 개별 실외기 소음도 신경 쓰여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 건물을 돌리는 컨테이너보다 큰 실외기가 2개가 창문 아래에서 내는 소음은 시끄러운 공장 수준 이상이다. 실외기가 몇 층이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여름에 에어컨 틀지 않고 창문 열면 머리가 울릴 정도로 소음이 심각했다. 실외기 가동 직전에 모르고 이사 갔다가 그 소리 때문에 여름 내내 힘들었다. 꼭 신도시 오피스텔에 살고 싶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지난 곳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본다. 관리비 폭탄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냉방도 개별로 바뀌고 난 후인지 확인을 하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싶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 보일러실도 없고 에어컨 실외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중앙 시스템 냉방인지 꼭 확인을 해야 관리비를 가늠할 수가 있다. 에어컨을 가동한다면 하루 종일 에어컨을 돌려야 하는 상업시설이나 사무실이라면 모르지만 일반 가정은 잠시만 돌려도 관리비 폭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집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쓰지 않고 이동식 에어컨을 사서 썼다. 가동하지 않아도 내는 기본료가 얼마인지 건물의 세대수를 보고 예상할 수 있다. 겨울에도 난방을 켤 때 일반 보일러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온도를 막 올려놓으면 어마어마한 난방비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이사온 같은 층 이웃이 나에게 난방비 얼마가 나왔냐고 할 정도였다. 이전 아파트에서도 열병합이었는데 정확히 2배의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했다. 이번에 오피스텔을 피하려고 한 이유도 주택이 같은 금액으로 더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지만 10년 이내의 준신축 오피스텔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수가 100세대가 안 되는 조그만 오피스텔에 관리소가 있어서 여직원 관리소장 그리고 경비원 등 관리 인원이 상주한다면 냉난방비는 별도로 그 관리비는 원룸 기준 20만 원이 넘기도 한다. 그래서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거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오피스텔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관리비가 편차가 심하다 보니 마음에 든다고 덜컥 결정했다가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네 번째는 오피스텔은 주차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기계식 주차기가 있는 곳이 많고 주차장도 저녁 늦게는 주차가 힘들다. 더구나 번화가에 있다 보니 주변에 주차할 곳도 찾기 어려워서 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기계식 주차기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으니 넘어가겠다. 지금 주택 주차장은 1층 필로티라서 눈비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차를 찾아서 지하 2층과 3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외부 주차할 곳도 있지만 자리가 없어 본 적도 없다. 이 부분은 물론 서울처럼 복잡한 주택단지는 예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간단히 세차해야 할 때는 물량동이로 2번만 왔다 갔다 날라서 물을 대충 뿌리고 닦아서 할 수 있다. 5번째, 오피스텔은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주변에 음식점들도 많고 그렇지 않다면 대로변 가까이 있다. 상업지구에 있고 1층이나 2층 상가에 고깃집이라도 있다면 바퀴벌레가 올라오는 건 예상해야 한다. 아무리 매달 소독을 해준다고 해도 바퀴벌레가 나오곤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밤에 술 먹고 떠드는 사람 소리,
경찰차 소리, 주말에 울려대는 스피커 음악 소리 등등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이 대로변이라면 바퀴벌레 이슈는 없더라도 도로 소음과 먼지로 인해 아무리 높은 층이어도 밤마다 스포츠카의 배기음과 오토바이 소리가 생각보다 크다. 지금은 밤에는 풀벌레 소리 들리고 아침에 자동차 소리 대신에 새 소리 들으면서 깰 때 집이라는 곳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이 주택에도 단점이 있는 게 옆집 실외기가 고장났는지 실외기 소리가 신경이 쓰인다. 그 소리가 안 들릴 때는 도로 소음이 거의 안 들리고 조용해서 좋다. 대신 잠을 자는 방은 양창이어서 소음이 들리는 베란다 쪽 문을 닫고 자니 잠잘 때는 그 소음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다. 6번째, 오피스텔은 복도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복도는 아파트와 달리 양옆의 집들로 막혀서 소음이 더 크게 울린다. 그래서 중문이 없는 세대라면 밤에 들리는 구두 소리, 쿠팡 새벽 배송 때문에 들리는 카트 끄는 소리,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안내음, 몇 층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게 된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긴 복도를 지나면서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그 소리가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반대로 나의 소음도 복도에서 크게 들릴 수도 있다. 복도 쪽 창문을 환기 때문에 열어놓지만 방범창이 있어도 신경이 쓰이고 전화 통화라도 할 때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듯한 느낌도 든다. 복도를 지나갈 때 남이 집욕실 물소리도 들리기도 한다. 강아지를 키운다면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짖어서 옆집 사람들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관리소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느낌이 든다. 밤 10시에 층간 소음에 대한 방송을 하거나 담배 피우지 말라는 방송 등등 여러 가지 방송을 2번씩 반복을 하니 신경이 쓰인다. 7번째, 오피스텔 바닥은 강화마루가 많다. 장판이 아닌 마루라서 따뜻한 느낌도 있고 인테리어적으로도 좋지만 무거운 건 모르고 떨어뜨리면 찍힌 자국 그대로 있고 마루 특성상 지나다닐 때 소음이 발생하니 심지어 위층에서 슬리퍼 끌고 걷는 소리도 크게 들리게 된다. 그래서 밤이 늦으면 화장실 다닐 때에도 조심조심 다니게 되고 고양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나는 공을 차고 다니면 뺏어서 말릴 수밖에 없다. 고양이들이 복층 위층에서 화장실 모래를 파는 소리조차도 아래층 방에서는 잠을 깰 정도의 소음이다. 다시 오피스텔에서 살려고 하면 강화마루는 피하고 싶다. 매트와 카펫을 깔아놓았지만 모든 공간에 그럴 수는 없고 또 청소도 쉽지 않다. 물론 오피스텔에서 사는 장점도 많기는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오피스텔보다는 주택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 싶다.